가장 대표적인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을 아시나요? 바로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인데, 이러한 저탄고지 식단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열풍입니다. 그 반사 효과로 홀대받는 식품이 생겼는데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과 혈당 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흰빵이나 정제된 곡물과 동일시되고, 감자튀김과 같은 고열량 음식의 재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진 것이죠. 그럼 정말로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탄수화물 덩어리라며 홀대받고 있는 감자는 알고 보면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익숙한 작물이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미국 농무성 연구소는 신선한 우유와 감자만 먹어도 인체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공급된다고 하며, 감자는 완전 식품에 가까운 먹거리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식품인 감자를 먹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좋아지고 위궤양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감자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또는 우리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감자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2가지와 영양소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레시피, 감자 보관 시 주의사항까지 감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감자라고 다 같은 감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정말 180도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감자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시너지를 보이는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감자와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 2가지, 바로 달걀과 유제품입니다. 왜 이것들이 감자와 최고의 궁합인지 알아야겠죠?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뭘 먹나 고민되신다면 전날 감자와 달걀 몇 개를 삶아서 식탁 위에 준비해두는 건 어떠신가요? 별도의 요리 과정 없이 곧바로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은 감자와 달걀은 간편함을 넘어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세가 넘어가면 근육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심하면 매년 1%씩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고 근력 운동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프로틴과 같은 보충제를 챙겨 먹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도 더 높은데요. 감자와 달걀 모두 단백질의 핵심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삶은 달걀과 감자를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 고기와 콩 등을 먹어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자와 달걀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감자가 달걀의 건강 효과를 높여줄 뿐 아니라 단점도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자 속에는 달걀에 없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돼지의 사과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비타민C는 수용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가하면 파괴되지만 감자는 열이 가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자 속 비타민C는 다른 채소와 과일에 있는 비타민C와 달리 열을 가해 조리를 해도 거의 파괴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감자 속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손상, 염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감자와 달걀은 모두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특히 감자는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 있는 아르기닌 성분이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을 막아주고 위염을 치료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위장질환에 도움이 되는 감자 달걀찜 레시피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감자 1개, 달걀 2개, 물, 소금, 올리브 오일, 참기름을 준비해주세요.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채 썰어주세요. 감자를 얇게 썰면 썰수록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채 썬 감자를 냄비에 넣고 물을 약간 부어줍니다. 감자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약 5에서 7분 정도 중약불에서 쪄줍니다. 감자가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포크나 젓가락으로 찔러보셔도 좋습니다. 감자가 익는 동안 다른 그릇에 달걀을 깨어 넣고 물 반컵과 소금을 약간 넣어 잘 풀어줍니다. 물을 넣으면 달걀이 더욱 부드럽고 촉촉해집니다. 익힌 감자에 달걀물을 붓고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세요. 중약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감자와 달걀이 고루 섞이도록 합니다.
달걀이 익어가면서 감자와 잘 섞이면 완성인데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울 뿐 아니라 영양소도 가득하여 위가 안 좋으신 분들께 천연 위장약이 되어드릴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면서도 위궤양에 확실한 효능을 보여주는 레시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생감자즙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이안 로버츠 박사팀은 생감자즙 속에 들어있는 항균성 화합물이 위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감자즙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생감자의 껍질을 제거하고 감자를 갈아서 건더기는 걸러서 버립니다. 생감자즙을 컵에 담아둔 채로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아래로는 전분이 가라앉고 위에는 감자수로 분리가 되는데요. 위쪽의 감자수는 버리고 아래쪽에 남은 감자 전분만 섭취하면 속쓰림과 같은 위궤양에 효과 만점인 천연 위장약이 됩니다. 감자 전분을 먹을 때는 위산이 적은 아침 공복이 제일 좋은데요. 빈속에 먹어야 위 점막을 보호하고 상처 회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통증이 심할 때 드시면 속이 금방 편해지실 거예요. 다만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적당량만 섭취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생감자즙을 만들 때 껍질을 제거하는 이유는 좀 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함인데요. 실은 감자는 껍질째 먹어야 더 효과적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감자 껍질에는 칼슘, 칼륨, 티아민, 비타민C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식생활을 구성하는 영양소들인데요. 그중 식이섬유는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때문에 심혈관 질환자들의 경우 감자를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은데요. 감자 껍질의 효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자를 껍질째 먹으면 면역세포 활성화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심한 환절기에는 생감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 껍질 속 비타민C는 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이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특효약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감자 껍질은 우리의 피부 건강까지 책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이는데요. 감자에 함유된 알파리포산은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1등 공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잠시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절대로 아무 감자나 껍질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난 감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자가 햇빛에 노출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솔라닌이라는 독소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솔라닌을 섭취하게 될 경우 구토, 설사,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의식상실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싹이 난 감자는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다행히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감자의 싹이 올라온 부분을 깊이 도려내면 섭취해도 무방하며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 역시 제거하고 먹으면 안전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싹이 길게 올라오고 껍질부터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삶은 감자는 감자의 알맹이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껍질의 영양소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으면서도 아주 간단한 요리인데요.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더욱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점점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요즘, 특히 맵거나 짠 음식에 중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짠 음식을 먹을 때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는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혈압을 위해 식단을 관리한다고 하면 다들 나트륨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양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을 섭취하는 것이죠. 칼륨은 심혈관 신경계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전해질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적당히 섭취해도 혈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감자는 이런 칼륨이 특히나 풍부합니다. 감자 속 칼륨을 극대화하여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는데요. 바로 구운 감자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교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감자 속 칼륨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구워서 껍질째 먹을 것을 권장했을 정도입니다. 감자를 구울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감자를 너무 오래 구우면 칼륨이 일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200도 기준 40에서 50분 정도만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감자를 한번 뒤집어주는 것도 균일하게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감자와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 A, 단백질, 지방을 유제품이 보충해주고 대신 감자는 유제품에 부족한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을 각각 보충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먹으면 참 좋은 조합인 거죠. 게다가 감자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미네랄의 균형 또한 잘 맞아 영양가가 높아지는데요. 부드럽고 고소한 감자 크림 스프 역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돕는 영양 만점 간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까요? 감자 4개, 양파 반 개, 우유, 치킨 스톡, 소금, 파슬리 가루를 준비해 주세요. 감자는 껍질을 제거한 후에 깨끗이 씻어주고 슬라이스 해줍니다. 두께가 얇아야 감자가 익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냄비에 감자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준 뒤 강불로 끓여 익혀주세요. 큰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채 썬 양파를 중약불에서 익을 때까지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양파가 갈색빛을 띨 때까지 볶아주면 고소한 맛이 더 강해져서 감칠맛이 풍부해집니다. 카라멜라이징된 양파와 감자에 우유를 부은 뒤 중불에서 끓이면서 믹서기로 갈아주세요. 준비한 치킨 스톡과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면 든든한 포만감이 느껴지는 감자 크림 스프 완성입니다. 생크림 없이 우유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치즈를 이용해서 농도를 조절해주면 더 고소한 맛도 나니까요. 꼭 한번 즐겨보세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감자. 오래 두고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종이 박스에 넣거나 신문지로 감자를 포장하면 더 좋습니다. 이때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주면 사과에서 나온 에틸렌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니 사과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감자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여 중년 이후 감소하는 근육 관리에 도움이 된다. 생감자즙은 위궤양에 특효약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자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마그네슘과 같은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관계라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효능이 좋은 감자일지라도 싹이 나고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하시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포슬포슬 맛있는 감자로 건강관리 하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항상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